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손톱만큼도 생각이 없다. 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이 오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었죠. 네. 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괴물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무엇보다도 당장 눈앞에 닥친 괴물 독재 국가 출현을 막는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독재를 염려한다면서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를 일으킨 현재의 민주주의 파괴 세력과 손을 잡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당 대표까지 했던 이낙연 고문이 김문수 후보를 왜 지지하고 나선 걸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고문은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의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네. 지난 총선 직전에 민주당을 탈당했고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하려다 무산이 됐습니다. 또 호남에서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는데 이런 정치적인 선택마다 실패하면서 그 정치적인 존재감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은 있습니다. 자, 그러다 이달 초였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비록 출금됐지만 대통령 출마를 하면서 지지 선언을 하면서 다시 등장을 했었죠. 다만 이때도 국민의힘과는 선을 긋고 또 단일화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김문수 후보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때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김문수 씨의 변심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국민의힘이 미쳤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을 했다. 두 번째 대통령에서 파면됐다. 용서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뭐 하는 짓들입니까? 그런 헛된 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내 손톱만큼도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 발언을 한 게 한 3주 전쯤이잖아요. 3주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뀌었군요. 그런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민주당 측에서는 아주 격앙된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네. 자, 변절자 행보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거나 신념과 양심을 팔아넘긴 괴물이다. 뭐 이런 격앙된 반응이 나왔고 또 이낙연 고문과 새미래민주당을 공동으로 창당했었죠. 김종민 무소속 의원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설마 했는데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이 역사적 탈선에 대해 민심의 냉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김대중 재단과 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모여서 만든 싱크탱크에서도 오늘 동시에 이낙연 고문을 제명 조치했고요. 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민주당은 아니지만 그 이낙연 고문과 합당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갈라섰던 이준석 후보도 김문수 이낙연 공동정부는 참 해괴하다라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대학 교육의 중요성.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어제 유세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다가 갑자기 대학 때 자신이 교육을 잘못 시켰다라는 주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중앙대학교 나왔는데 이재명이가 중앙대학교 나왔어요. 제가 2년 선배입니다. 대학 다닐 때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이재명 이 친구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대학 때 얘기를 했군요. 근데 이게 대학 동문이어서 뭐 서로 친하다 이런 얘기가 유명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선거다 보니까 이제 저런 비판하는 것 같은데 참고로 대학 교육은 선배가 아니라 교수가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이런 훈계가 나오는 장면 이례적인데 자, 비슷한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지난주였는데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부산에서 유세를 하다가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와서 호텔 경제론 어떻게 생각하느냐, 승수 효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자, 그러자 박주민 의원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모른다 이렇게 계속 따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박주민 의원한테 어느 대학 나왔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장면이 나왔다는 건데요. 네. 직접 들어보시죠. 저보고 대학교 어디 나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뭐 어떤 대학을 나와야 좋은 겁니까? 아, 서울대 정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저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그랬더니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네, 대학 출신에 따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있었군요. 다음 이슈도 보죠.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대파와 커피. 좀 이질적인데요. 자, 지금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적힌 현수막 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제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기 위한 이 명백함이 있음에도 선관위가 허용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고로 지난 총선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당시에는 대파 표현을 규제해놓고서 이번에는 커피 발언을 허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민주당 등의 주장인 겁니다. 왜 그런 건가요? 선관위 입장은 뭔가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 좀 확인을 해봤더니 선관위에서는 지난번 총선 때도 대파라는 표현을 무조건 막은 적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 투표로 대파 또는 투표로 대파하자 이런 표현들을 현수막으로 허용해줬고 대파 사진이나 대파 문구가 들은 것도 허용을 해줬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게다가 보시는 것처럼 마치 민주당 기호를 연상시키는 저런 표현들도 현수막에 허용을 해줬다라는 게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지난 총선 때는 뭐 투표장에 대파 들고 가도 되냐 이런 질문도 선관위에 쏟아졌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선관위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 커피로요?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자, 커피든 대파든 들고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는 반대의 목적으로 또는 투표 방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의 판단에 따라서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가서 방해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